크기가 있는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 표준 정균법을 따르는 확률 변수를 지라하되요. 여기서 옳은 것만 한번 구해보래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집단의 분산 4니까 얘 어때요? 맞죠? 얘 맞고, 두 번째 니은, 얘가 성립하네요.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되겠죠?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니까 10을 빼고 얘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다시 적으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여기에 마찬가지 10을 빼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2죠. 얘가 p, 얘도 g로 변하고 여기서 얘의 평균은 10을 빼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두 개 같은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 복선 그래프에서 여기 0이고 이거 두 개가 수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거 같거나 작은 확률 어때요? 같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디귿, 얘랑 얘가 같으면 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 얘를 표준화해 보는 거죠. p, 변수는 g일 거고 a 마이너스 평균식,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지금 얘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곡선 그래프를 하나 그려 생각해보면 여기 지축이고 0인데 얘보다 같거나 작은 거고 얘보다 같거나 작은 거, 죄송합니다. 여기 반경이 제가 잘못 적었죠. 여기 반대네요. 반대. 이렇게 얘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여기고 얘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확률 두 개 같으려면 이거 두 개가 0을 기준으로 대칭, 그 말은 두 개를 더하면 0이어야 되는 거죠. 수의 절대값이 다른 거니까. 맞나요? 디귿 조건 만족하려면 얘의 합이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루트 n분의 2 더하기 b가 0이고, 그럼 양변에 루트 n분의 2를 곱하면 더하기 루트 n분의 2b가 0. 그럼 a 요하면 10 어때요? 맞죠? 얘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하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여기서 2개 뽑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서 2개를 뽑으래요.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하고 그다음 꺼내는 거를 다시 지웠는데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기록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한 번 시행해서 나오는 변수를 x라고 하면 이잖아요. 얘가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못 봤다 그러면 여기서 2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두 수의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1 또는 2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2개를 뽑아서 나올 수 있는 차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3개가 될 수 있을 거네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요 각각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이게 1이 되려면 우선 A 주머니를 뽑아야 되잖아요. 3의 배수가 나와서. 그럼 이제 요렇게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경우는 3개 중에 2개 뽑으니까 3분의 2. 그 차가 1이 되려면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아야겠죠. 두 가지. 맞나요?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려면 1, 3밖에 없잖아요.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해서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확률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1이 되려면 마찬가지 얘 주머니를 뽑으려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2에다가 그리고 차가 되면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전체 경우는 4C니까 6분의 3. 그럼 2가 될 거는 3분의 2 곱하기 2가 될 거는 여기 하나, 두 가지죠. 그래서 6분의 2.
3이 되는 거는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4밖에 없어 1집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9분의 2고 9분의 1이고 얘 약분하면은 요거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약분하면 3이니까 9분의 2가 되는 거고 얘 약분하면 3이니까 9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한 번 시행해서 두 수의 차가 될 수 있는 게 1, 2, 3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맞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률값을 조사하면 1이 되는 거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럼 9분의 2, 9분의 3이니까 얘는 9분의 5. 2가 되는 거는 9분의 1, 9분의 2니까 9분의 3. 마지막 3이 되는 거는 요밖에 없죠. 9분의 1. 그래서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변수를 x를 했을 때 나올 확률이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네요. 여기 변수를 두 개 뽑아서 평균을 x발할 때 이게 2가 될 거래요. 그러면은 얘랑 같은 말은 두 개 뽑은 평균이니까 첫 번째 뽑은 수, 두 번째 뽑은 수잖아요. 그럼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는 x1, x2 얘가 각각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평균이 합치면 4, 1, 3, 3, 1, 2, 2가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첫 번째 요게 나올 거는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기록되려면 9분의 5, 두 번째 3이 기록되는 9분의 1 요거 두 개 곱하면 81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도 81분의 5가 되는 거고 2가 나오려면 81분의 9가 되는 거잖아요. 얘 다 더하면 되는 거죠. 81분의 19. 그래서 정답은 얼마? 81분의 19.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식품회사에서는 하루에 2만 개의 훈제 계란을 생산하는데요. 하루에 생산되는 훈제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2, 편차가 2인 정규모를 따라간대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죠. 이 식품에서 생산된 훈제 계란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트로 포장해서 판매를 한대요. 그리고 그 세트의 무게가 120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생산되는 훈제 계란을 모두 세트로 판매한대요. 그럼 얘는 얼마? 2만 개를 4개로 나누면 5천 세트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5천 세트를 판매한단 말이고 그 중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된 세트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 말이죠. 그럼 얘도 이거는 계란 한 개 낱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4개를 세트로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4개의 합, 첫 번째 나오는 게 얘, 두 번째가 얘, 세 번째가 얘, 네 번째가 얘라고 했을 때 무게가 얘 4개를 더한 게 120 미만이면은 불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표본을 4개 뽑은 거죠. 맞나요? 이 4개 뽑은 거를 뭐로 나누면? 4로 나누면 4개 합의 평균이죠. 즉 의미가 뭐예요? 표본 평균이란 말이에요. 4개 뽑은 표본의 평균 그게 30보다 작을 요 확률을 구하는 불량이 나올 확률이.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30 빼기 이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요 한 개의 평균이랑 나누기 여기 중요한 게 이 변수의 표준 편차는 이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 표본의 크기 4개 시그마 표준 편차 2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 G 요거는 마이너스 20 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불량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여기 지축이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빼기 2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하란 말이죠. 그럼 0에서 2까지가 얘니까 이 부분은 0.02 즉 불량 나올 확률이 0.02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0 세트 중에서 요만큼 분량이 나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럼 5000 곱하기 0.01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얘는 100분의 2, 5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0분의 1 해주면 얘는 얼마? 100개가 되는 거죠. 정답은 100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럼 이걸 뭐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 변수가 이것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2분의 1 절반이래요. 정규분포에서. 그럼 정확하게 얘가 얼마? 3.4, 즉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 신생아 무게 중에서 평균이 3.4여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켜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은 P, G, 3.9 빼기 평균의 표준 편차를 나눈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래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구성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여기 지축이 있고 요렇게 축이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빼기일 때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요 확률이랑 그 다음에 요 확률이랑 더해서 1이 되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1이 돼야겠죠. 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더하기 요 대칭함 딱 붙이면 1이 되니까. 그럼 이 말은 얘가 얼마란 말이에요?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죠. 그럼 시그마 분의 0.5가 1이니까 시그마가 0.1.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0.5죠. 0.5라는 것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25명을 추출해서 평균을 냈어요. 무게를. 그때 이 표본 평균이 얘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쟤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럼 P, G 3.55 마이너스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3.4 나누기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인 0.5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0.15고 얘는 5니까 0.1. 그럼 소수점 하나하나 밀면은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1.5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0에서 1.5까지가 0.4332니까 이 부분 0.0668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X, 지역 B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Y라고 하고, 두 확률 변수 X, Y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얘랑 얘의 평균을 각각 220, 240이고 확률 변수 Y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 X 편차의 1.5배래요. 그러면은 시그마 Y는 시그마 X 1.5배니까 요거 2분의 3 해야 같아지는 거죠. 되죠? A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N명을 추출하여 1인 하루 물 사용량 표본 평균 X바, B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9N명을 추출한 물 사용량의 표본 평균 Y바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P, G 그리고 215 빼기 얘의 평균은 요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220을 빼주고 나누기 n명을 주식 루트 n분의 시그마 x,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맞죠? 여기 모집단의 x에 대한 표준편차, 근데 여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를 나눈 거니까 얘가 얼마래요? 0.1587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0인데 얘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x분의 5루트 n이 되는 거잖아요.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게 얘래요. 그럼 얘는 그쵸, 여기 왼쪽에 위치가 되고 0보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0.1587이 되려면 얘는 0.5에서 1을 뺀 거니까 0.341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이 변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1이니까 빼기 1이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걸 써보면 5루트 n이 시그마 x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쟤를 또 표준화시키면 지 235 빼기, 그리고 얘에 대한 평균은 240이죠. 그리고 나누기, 여기는 9n명이니까 루트 9n분의 시그마 y, 지금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얘를 구하라는 거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요걸 정리하면 얘는 빼기 5고 요거는 3루트 n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y분의 마이너스 15 루트 n 집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시그마 y가 얼마였어요? 문제 조건에서 2분의 3 시그마 x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3 시그마 x 빼기 15 루트 n이고, 그럼 여기서 얘가 5루트 1이잖아요. 그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 15 루트 n 마이너스 15 루트 n이니까 빼기 2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빼기 2가 여기 있고, 그럼 0에서 2까지가 0.477이니까 0.5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0.9772.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이 6시간 45분, 편차가 1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은 1학년은 정규를 따르는데 단위를 시간으로 맞추면 45분은 4분의 3이잖아요. 6, 4, 24니까 4분의 27이 평균이고 편차가 1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3학년 학생들은 평균이 얘고 편차가 3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3학년 학생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마찬가지 시간으로 통일하면 15분은 4분의 1시간이죠. 그러면 6, 4, 24니까 4분의 25시간, 편차가 30분은 2분의 1시간, 그리고 편차 제곱, 이러한 정규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임의로 100명을 추출해서 수면 시간의 평균이 7시간 이상을 P1이래요. 그럼 P1은 확률인데 요거에 대한 변수를 표본평균 X라 그러면 수면 시간의 평균이 얼마? 7시간 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X는 요 정규를 따라간다고 할게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PY, 3학년은 이 변수 Y를 따라간다 그러면 P2라는 확률은 뭐예요? 3학년 중에서 N명을 추출해서 수면시간 평균이 6시간 30분 이상인 거잖아요. 확률인데 Y 중에서 추출해서 평균이 낸 거죠. 6시간 30분. 그러면은 2분의 2, 6의 12니까 13.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어떠한 관계가 있대요? P1이 더 같거나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얘를 각각 표준화시켜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P, G, 7 빼기 4분의 27, 그리고 나누기, 여긴 표본의 크기가 얼마? 100이었죠. 그럼 루트 100분의 10분의 표준편살이니까 이거 10분의 1란 말이에요. 얘가 더 같거나 커야 돼요. P, G, 그리고 2분의 13에서 얘를 빼면 얘도 똑같이 4분의 1이고 4분의 25, 이거 4분의 26이니까, 그리고 나누기 루트 n분의 2, 표준편차는 동일하게 모표준편차, 여기 표준편차가 얼마였어요? 2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각각 정리해주면 요거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5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정리하면 얘는 2분의 루트 n이 되겠네요. 번모수 다 정리하면. 그러면은 표준 정규 복구성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고, 지축이고 0이고 여기가 2분의 5보다 같거나 큰 확률인데 이 확률이 더 커야 돼요, 얘보다. 그럼 얘는 어디?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n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여기니까 결국 이 변수 2분의 5랑 2분의 루트 n 비교하면 얘가 더 같거나 커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관계니까 25보다 작거나 큰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25. 정답은 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확률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모든 실수에 다음을 가져가는데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x는 10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즉 정규분포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여기가 10이어야 임의의 x만큼 더하고 빠진 값이 다 같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x는 정규분포 따르는 건데 평균이 얼마? 10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시켜서 해석하면 p 9 빼기 10 나누기 루트 n인데 n이 100명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 그리고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12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p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 g 시그마 분의 20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시그마 분의 2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절반이 얘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게 얼마래요? 0.8185잖아요.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비교해보면 이거 전체가 얘니까 여기서 이까지는 얘의 절반이죠. 그래서 그거는 0.3413이고 요만큼은 0.477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은 0.49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7, 8 지금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정규 분포에서도 얘를 전부 표준화시키면 요 값을 여기서 평균을 빼고 편차인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m 빼고 편차인 얘로 나누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표준화를 시키면 얘도 0, 얘는 2 빼기 2가 될 거고 요거는 같은 원리로 0 표준화 시키면 3 빼기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서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를 여기다 옮겨보면 얘가 더 큰 거니까 얘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가 1이 되면 빼기 1이라서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합친 게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를 성립하려면 시그마가 얼마? 1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아닌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표본 평균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이때 주어진 확률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장씨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선 얘랑 얘를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3에서 5까지랑 17에서 19까지 확률이 같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하여 이거 두 개의 중점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얼마? 11이는 거죠.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m이 11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얘 두 개는 각각 표준화해서 비교해야지 변수가 다른 거니까. 그럼 얘는 p, g 8 빼기 평균이 11이었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6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규분포에서 얘가 변수는 g고 그리고 12 빼기 표본 평균의 이거 평균은 11이랑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6 됐고요.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6분의 빼기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왜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지축이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은 이 변수보다 같거나 크니까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즉, 얘 계산한 거 분부수 6분의 1 루트 n이 2분의 1. 즉, 루트 n이 3. n이 표본의 크기 9였단 말이에요.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C의 합을 구해서 얘도 각각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럼 P 11,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빼기 11 나누기 표준편차 6 지 5 빼기 11 나누기 표준편차가 얘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P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빼기 1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키면 P 빼기 1에서 빼기 11을 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C 나누기 루트 n분의 맞죠? 3분의 표준편 6이니까 얘 2죠. C 그럼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C 빼기 1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 더하기 C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요게 얘가 되면 되잖아요. 얘가 되고, 그럼 얘가 8이 되면은 요거 빼기 1 8이 되면 빼기가 성립하죠. 될 수 있는 게 C가 8이 되거나 또 될 수도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빼기 1까지 같은 거는 1에서 2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얘가 1,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럼 C는 얼마? 14가 되면 둘 다 성립하죠. 그래서 14 둘 다 되네요. 두 개 더하면 22. 그 정답은 2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G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확률이 성립한대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 이렇게 있을 거고 0에서 K까지의 확률이 알파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부터 2K까지 확률은 베타인데 대칭성에서 알파고, 이 확률 다 더한 게 베타야 되니까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돼야겠죠. 이만큼은 됐나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값이 얘일 때 얘를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때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자리의 의미는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얘는 부호 반대니까 표본의 크기분의 표준 편차. 그럼 얘는 2분의 신뢰 개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K가 되려면 신뢰 개수는 얼마야 되는 거예요? 2K를 한다면 2K.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추정은 무엇에 기반한 거죠? 그쵸? 얘가 얘인 거잖아요, 지금. 신뢰 개수가 2K일 때. 이거의 확률 값으로 추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신뢰도는 여기 표준 정규 보곡선 그래프에서 얘를 만족한 거니까 마이너스 2K부터 2K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신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알파 한 다음에 이거를 2배 하고, 이게 확률인데 퍼센트로 구하려면 여기 100을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00알파 더하기 200베타잖아요. 그게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00, Q는 200. 두 개 더하래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 0. 정답은 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 편차가 5인 정규를 따른대요. 여기서 25명을 추출하여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이 x1바일 때
모평균 95 신뢰 구간이 얘래요. 정리를 한번 하면 80-A는 표본 평균 맞죠? 빼기 그 다음에 신뢰도 95%는 얘를 2배 한 거니까 이것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6 곱하기 몇 명? 25명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신뢰 구간에서 얘는 80 더하기 a인데 얘는 x1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모집단에서 편차가 5니까 얘가 5가 들어가면 약분돼서 1이 되죠. 또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이거 사라지고 2배에 얘가 160이니까 여기서 x1 반은 80이었고 맞나요? 그럼 이거 사라지는 거니까 a는 얼마? 1.96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 고등학교 학생 n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시간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 x2 바일 때 모평균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럼 얘도 써보면 요만큼, 그런데 x1 박은 80이죠. 나누면 5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 75는 75. 얘도 75. 그래서 75 마이너스 7분의 5a는 표본 평균이 x2 바라 그랬으니까 x2 바. 똑같이 신뢰도도 95%니까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n명을 추출했고 표준 편차는 5, 동일하다. 모집단이 동일한 거니까. 그리고 75 더하기 7분의 5에는 마찬가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두 개도 연립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사라지고 150이 2배의 얘니까 x2 반은 75라고 할 수가 있고 맞나요? 그럼 이거 사라지고 얘가 얘잖아요. 그래서 7분의 5 곱하기 a는 1.96인데 그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란 말이에요. 그럼 약분되고 얘가 그냥 7이니까 n은 얼마? 7에 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더하기 x 반은 49 더하기 75가 되어서 124가 된다는 거.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3으로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n이래요.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써보면은 신뢰도 99.3은 지금 이렇게 표준 정규분 구성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대칭 여기까지 해당하는 확률이 99.3이란 말이잖아요. 즉 0.99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 0.4965 얘도 0.4965가 나와야겠죠. 65, 65가 130, 49, 98, 그래서 993 이렇게 나오려면 근데 그 개수 얼마? 2.7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신뢰 구간 L은 신뢰 구간 길이 L은 2배의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같은 표본을 이용한대요. 같은 표본이니까 얘랑 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신뢰도만 변경한단 말이 맞죠? 그때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2배로 나누면 2 곱하기 2.7 요 부분을 반으로 나누면 1.35가 되는 거죠. 똑같은 표본이니까 표본의 크기랑 편차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럼 이게 신뢰 계수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1.35부터 마이너스 1.35까지 해당하는 요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신뢰도가 되는 거죠. 확률이니까. 그럼 얘는 얘인데 그걸 2배 한 거죠. 그래서 알파는
4115를 2배 하고 퍼센트니까 그걸 100으로 곱한 거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0.823 곱하기 100 얼마? 8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했는데 100명을 추출하여 얻은 교복 개정 찬성안에 찬성한 학생 비율을 P1 해시라 그러면 얘가 0.2네요.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하여 전체 학생 중에서 교복 개정을 찬성한 학생 비율을 신뢰도 90%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러면은 얘는 표본 비율이고 이 C는 그쵸 신뢰 기준인데 90%는 얘를 2배 한 거잖아요. 0.9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5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리고 p 햇 0.2죠. 10분의 2 반대 확률 10분의 8 이걸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1.65 곱하기 얘가 100분의 16이니까 10분의 4잖아요. 요거 10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 100분의 4가 된단 말이야 지금. 맞나요? 그럼 계산 좀 하면 1.65 곱하기 4를 하면 4, 5, 20 6, 4, 24 그 다음에 4 하면 6.6이죠. 그러면 6.6 나누기 100이니까 1000분의 6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C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비율이 표본 비율과 같을 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64명을 추출해서는 교복 개정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이 얘 이상, 얘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확률인데 뭐가 P-C 이상, 뭐가 표본 비율이 맞나요? 그리고 P 더하기 1.5C 지금 얘를 구하란 말이고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P 맞나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모 비율은 예전에 똑같잖아요. P라고 맞죠? 그럼 여기서 P는 빼면 사라지고 빼기 C 나누기 그리고 여기 얘에 대한 표준 편차는 64명을 지금 추출한 거잖아요. 맞나요? 루트 64분의 그 다음에 루트 이 표본 비율이 동일하게 0.2니까 10분의 1, 10분의 2죠. 곱하기 10분의 8 그리고 얘는 변수 g로 변할 거고 그리고 얘는 좀 다르죠. 얘는 마찬가지. 여기서 요거 빼면은 1.5c 그리고 루트 64 루트 지금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10분의 마찬가지 4잖아요. 얘는 8이고 여기도 8이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얘는 8 얘는 10분의 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P 10분의 요거 먼저 계산하면 80분의 4잖아요. 즉 얼마란 말이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게 번분수 맞나요? 84, 20이죠. 2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이거 자체 다 계산한 게 20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c부터 g는 똑같은 건데 거기에 1.5배를 한 거잖아요. 30c까지 얘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그럼 c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p 그 다음에 여기다 20을 곱하면 요거 2 한 번 곱하면 132 10을 한 번 곱하면 얘 떼는 거죠. 100분의 130 1.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32 g에다가 이번에는 여기 30을 곱하래요. 그럼 같은 원리로 0 하나 떼주고 3 하면 198이죠. 그럼 1.9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 확률은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388이 되는 거죠. 정답이 0.88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되나요? 어느 도시에서 시민들의 공원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민 3,600명을 이미 추출해 조사했대요. 월 1회 이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표본 비율을 이용하여 모비율을 96% 추정했대요. 실내 구간 길이가 예령,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에 96%는 얘를 2배 한 거죠. 그래서 실내 개수는 2 곱하기, 얘는 비율 추정이니까 루트 표본의 크기 루트 p 햇 그리고 반대 확률 1 마이너스 p 햇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래요? 1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60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p 햇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럼 2 하나 떼고 얘 하면 30 00 떼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루트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 10분의 3. 여기 10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100 p 햇 1 마이너스 p 햇 얘가 9가 되는 거고, 전개해서 다 정리하면 100 p 햇 제곱 마이너스 100 p 햇 플러스 9는 0. 그러면 10 p 햇 10 p 햇 빼기 9 빼기 1은 0이라서 p 햇이 될 수 있는 게 10분의 1 또는 10분의 9인데 여기 사이에 있으려면 i가 0.1, 즉 10분의 1이었단 말이죠. 이래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표본 비율이니까 3,600명 중에서 조사를 했더니 공원을 이용한 사람 비율이 10분의 1, 즉 몇 명? 360명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비율의 의미죠. 이게 되나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 추출된 3,600명 중에서 400명을 다시 조출했대요. 여기서 월 1회 이상 공연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설정을 하래요. 그때 표준 정규법을 이용해서 34명 이상이 공연할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용한 수인데 얘가 34명 이상으로 공연할 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수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얘를 읽어서. 맞나요? 그러면 이 400명 중에서 여기 추출된 애들 중에서 다시 얘네들을 뽑아서 몇 명을 이용하는지 보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400명 중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10분의 1로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표본 비율이니까. 맞죠? 이게 모집단이 전체 있어요. 여기에서 3,600명을 뽑았어요. 조사를 했어요. 이 중에서 10분의 1 비율로 이용을 했대요. 확률이 10분의 1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400명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400명 개개인이 이용할 확률이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얘니까 표본 비율이니까. 그럼 무슨 분포지?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이 400명은 그리고 확률이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이용한 시민 수니까 400명 중에 몇 명, 그리고 개별이 이용할 확률이 10분의 1. 즉 얘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MP 곱하면 평균. 맞나요? MPQ 곱하면 36, 즉 6의 제곱이 편차. 그럼 이걸로 표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변수 x는. 그래서 얘는 변수 g로 변할 거고 34 빼기 40 나누기 6을 계산하면 얘가 빼기 1이 되네요.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보고선 그래프에서 여기 0이고 여기가 빼기 1일 때 마이너스보다 가장 큰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0에서 1까지 0.34에 0.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0.84가 되는 거. 정답은 0.84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